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로 일주일 전보다 3만여 명, 2주 전과는 7만 5천 명 넘게 줄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6명으로 4일째 500명대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136명 발생해 누적 2만 2천여 명입니다.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음 주부터 원칙적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50인 이상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은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애플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23조 원으로 1분기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 전체 분기로는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호실적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 우크라이나 사태 등 악재 속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전부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과학 콜대 행보에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교육수석을 두지 않기로의 논란이 일고 있고 항공우주청 신설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5만 568명으로 전날보다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3만 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5만 538명으로 수도권이 43.6%, 비수도권이 56.4%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줄어서 현재 526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36명으로 누적 2만 2,724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39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39만 2,706명으로 전날보다 2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3만 4,724명입니다.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2%포인트 떨어진 27.6%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6.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30.3%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난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고 국민 불편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듣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코로나 일상 회복의 하나로 마스크 착용을 해제한다는 방향엔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란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 방역의 근거에 내린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가 재확산하거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유감 표명 외에 인수위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유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것 외엔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11,669명분 투약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14일 첫 사용부터 지금까지 팍스로비드 누적 처방량은 23만 2,861명분입니다. 이 가운데 82.9%인 19만 3,057명분은 재택치료자에게 사용됐습니다. 미국 머크사 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22일부터 28일 일주일간 2,477명분 처방됐고 누적 처방량은 17,602명분입니다. 현재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49만 4,271명분, 라게브리오는 8만 3,296명분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식품의약국 FDA에 5세 이하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CNN 등은 모더나가 현재 시간 28일 이같이 밝혔다면서 한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 회사가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데이터 제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더나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서 성인 접종량의 4분의 1인 25마이크로그램의 식의 용량을 마치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해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모더나는 임상시험에서 이런 용량을 투약한 어린이들에게 100마이크롬을 마친 18세에서 25세 성인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보였으며 탄탄한 중화항체 반응과 양호한 안정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봉쇄가 한 달이 넘긴 가운데 중국은 주요 기업부터 서둘러 조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단절된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합숙을 하며 겨우 가동을 하고 있어서 생산 회복은 더딘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창춘시에 있는 한 자동차 좌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동안 조업을 중단했다가 지난 15일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직원 수는 평소의 절반 수준인 약 300명, 모두 회사 안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后来不复工，对这个工资方面肯定有点影响啊。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공장에서 숙식을 하는 것은 회사도 이른바 폐쇄 관리를 받기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없는 지역에서만 출근할 수 있고 일단 나오면 합숙을 하라는 게 방역 지침입니다. 第一个是要从这个我们员工按照政府的划分的防范区、无疫小区优先选择这些员工。 그나마 봉쇄된 지역에서 조업을 재개하려면 중국 정부가 정한 중요 업종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이외에 반도체와 바이오, 의약 등 666개 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반도체 생산업체인 SMIC도 이런 식으로 상하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0개 기업은 허가를 받고도 곧바로 생산에 나서지 못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업을 재개한 공장들도 직원의 절반 정도만 나와 합숙을 하며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생산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타이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습니다. 타이완 보건당국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감염자는 11,517명으로 지난 25일 5,000명을 넘어선 지 사흘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천소중 타이완 위생부장은 다음 달 5일쯤 하루 감염자가 37,000여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이완은 제로 코로나를 추구하는 중국, 홍콩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를 잘 방어해왔지만 전염성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청소년들의 담배나 술 구입이 쉬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생들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지수 역시 악화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 겉모습만 봐선 성인과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썼더니 구분은 더 어렵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6만 명을 조사했더니 가게나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답한 비율이 1년 사이 8%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중학생은 1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냥 마스크 쓰고 목소리 깔고 가서 달라 하면 그냥 주던데. 아니 제가 한 건 아니고 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는 청소년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2주 내내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껴봤다는 학생이 남학생은 2.3%포인트, 여학생은 0.7%포인트 늘었고 스트레스 인지율 역시 모두 증가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 때 엄마가 허락 안 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 4명까지밖에 못 놀고 이래가지고 좀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서 계속 혼자 있어서 할 것도 없고 너무 우울해가지고 혼자 누워만 있었어요. 남녀 학생 모두 주중 신체 활동을 하는 비율은 소폭 증가했고 공부하려고 앉아있는 시간 또한 40여 분 늘어나 하루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단맛 음료와 패스트푸드 섭취는 많아졌지만 주 5일 아침 식사를 먹는 학생과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학생은 줄어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가 강화될 거란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조직에 과학기술 부총리는 물론 과학교육 수석도 두지 않기로 하면서 과학계에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을 공약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합류하면서 과학기술계의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과학기술 부총리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한 안 위원장이 과학교육 수석 신설을 공식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경제수석 아래 과학기술 비서관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유지되어온 수석급 과학조직이 사라지게 된 건데 대통령에게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전달할 통로가 그만큼 약해지게 된 겁니다. 과학계는 호소문을 통해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필요성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내각 인선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창의성, 도전정신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 과학기술에 녹여서 나오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시도를 하려면 과학기술 혁신 수석 정도가 돼야지 대통령의 의지를 실어서 실현할 수가 있지. 그냥 일개 비서관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당선인의 과학 분야 주요 공약이었던 한국형 나사인 우주청 신설 역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한다고 발표하면서 우주청 설립을 처음 제안하고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 모여있는 대전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우주청 설립 비전이나 철학이 없는 건 물론이고 공로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 산하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 될 가능성 또한 큰 상황입니다. 사람 뇌나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기능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대전은 이미 갖추고 있고요. 우주계획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제시가 전혀 없이 지역 문제로만 지금 축소돼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학기술 부총리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방향이 나오지 않아 실질적인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지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양념이 돼 있는 돼지갈비의 경우 사실 전문가들도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닙니다.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보급되는데요.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돼지열병 확산 때문이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간판 없는 창고입니다. 40대 식육 판매업자 A씨는 이곳에 냉동된 칠레산 돼지갈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유명 음식점 4곳에 납품했습니다. 지난 2년간 원산지를 위조해 유통한 돼지갈비만 모두 26톤 3억 원어치. 양념 돼지갈비는 국내산과 수입산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걸 악용했는데 거래 명세표와 축산물 이력 번호까지 위조했습니다. 맞는 게 없어. 그럼 뭘 적어주신 거예요? 그냥 막 적어주신 거죠? 그것도. 그냥 적어줘야 되니까 이력번호.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코로나19 키트와 똑같은 모양인데 키트를 개발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전국적으로 확산한 돼지열병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산 돼지의 경우 제주산을 제외하고 모두 돼지열병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키트는 이 항체의 검출 유무를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2줄은 국내산, 1줄은 수입산입니다. 기존까지는 그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판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키트 검정에 따라서 수입산이 나올 경우에는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하기에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한 뒤 실험을 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돼지고기 원산지를 현장에서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상황. 비용 절감은 물론 축산물 유통 질서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분이 전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면 유류세를 20% 인하 중인 지금 기준에서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1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전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기존 재고 소진 등의 1, 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주택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월 평균 2,4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민수용 요금을 8.4에서 9.4% 인상해 서울의 경우 가구당 한 달 평균 29,300원에서 3,100, 750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수용 요금 중 주택요금 8.4% 오르고 음식점과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탕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8.7에서 9.4%까지 요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서 민수용 요금의 기준 연료비를 동결했으며 정산 단가를 반영한 결과 이같이 요금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의 물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서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며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마이너스 1.4%로 집계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는 7개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분기와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직전인 지난해 4분기에 6.9% 성장한 것과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망한 1%를 고려하면 예상 밖의 결과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심각한 무역 적자가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에 국방 등 정부 지출이 감소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연초 오미크론 확산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에너지와 원자재 값이 오르는 등 인플레가 악화한 탓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적 요인 때문이라며 미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도 계속 회복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What you're seeing is enormous growth in the country that was affected by everything from COVID and the COVID blockages that occurred along the way. 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도 아니고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지난해 540만 개의 창업 신청과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다며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I'm not concerned about a recession, and we also had last quarter consumer spending and business investment and residential investment increased at significant rates, both for leisure as well as hard products.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도이체방크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골드만삭스도 1년 후 침체 확률을 35%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인플레 억제에 사활을 건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 침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1분기 경기 수축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올해 1분기에 1분기 실적으로는 최고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9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3조 8천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1분기보다 9%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당 순이익은 1달러 52센트로 8.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올 1분기 매출액 973억 달러는 애플의 분기 매출로는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다만 그 증가폭은 팬데믹 사태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애플은 5세대 이동통신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을 내놓은 2020년 10월 이후 두 자릿수 매출 증가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곧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민간인 피해 지역의 참상을 둘러보고 21세기의 전쟁은 악이라면서 러시아가 전쟁 범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 이상순 기자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의 보로디안카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There is no way a war can be acceptable in the 21st century. Look at that. 구테우스 총장은 또 키이우 인근 부차의 참상도 둘러봤습니다. 부차는 민간인 시신 50여 구가 한꺼번에 묻힌 매장지가 확인되는 등 대규모 집단 학살이 발생한 곳입니다. Innocent civilians were living in these buildings. They were paying the highest price for a war for which they had not contributed at all. 구테우스 총장은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고립된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들 문제를 어떻게 풀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Досягнутих домовленостей. Очікуємо також ставлення людського до цих людей від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Розраховуємо, що ця частина місії пана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буде результативною. Готові усіляко цьому сприяти. 구테우스 총장은 러시아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키이우 인근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만 1,100여 구에 이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은 총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조작극이라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뇌는 신체 무게의 약 2% 정도를 차지하지만 우리 몸이 하루에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할 만큼 많은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이야기에서는 뇌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이에 대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